자, 할게요. 오늘 그래프 여러분들 문제 푸는 건 없어요. 응? 내가 좀 설명을 좀 정리해 주면 일단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는 걸 내가 지금 여러분들 설명을 했는데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동경이 회전했을 때 코사인은 무슨 좌표를 보면서 X좌표, 동경이 회전했을 때 사인은 무슨 좌표 보면서 Y좌표를 보면서 막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 근데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니까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는 거니까 그걸 주기라고 하거든. 이 주기를 표현하는 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식이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기함수라고 그래요.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주기함수. 그럼 얘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f라는 녀석이 뭐냐면 결국은 x에 대응하는 함수 값이에요. 다시 뭐에 대응하는? x에 대응하는 함수 값이거든. 그럼 우리는 함수 값, 다시 말하면 y 좌표가 동일하다는 거야. 언제? x일 때랑 x 플러스 p일 때랑. 그럼 얘네가 지금 몇 차이 날 때? 얘네 몇 차이 날 때? 정역이 몇 차이 나요? P만큼 차이 나면 우리는 항상 동일한 결과를 갖는다는 거야. 다시 얘가 가리키는 의미가 정역이 몇 차이 나면 P 차이 나면 우리는 항상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얘를 주기함수라고 하는데 보통 주기가 P인 함수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주기가 얼마인 함수? P인 함수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잘 보세요. 아저씨가 그림을 대충 그릴 거야. 대충. 응? 똑같은 그래프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봐 그냥. 똑같은 그래프예요? 똑같은 그래프가 반복돼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 6. 나 여기다 또 그래프 그려야지? 그러면 뿅!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주기가 얼마예요? 여기 주기 얼마라고요? 주기 얼마라고요? 주기 얼마라고요? 주기. 여기 있는 친구 다 주기가 1이래요. 여러분 다 정상이야. 정상적인 친구들은 얘를 보면 주기를 얼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1이라고 이야기해요. 얘 몇 칸씩 계속 그래프가 반복되는 거야. 한 칸씩. 근데 간혹 취향이 독특한 애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난 뿅뿅이 좋은데. 뿅뿅, 뿅뿅, 뿅뿅. 이렇게 보고 있는 새끼는 주기가 얼마인 새끼로 보고 있는 거야? 2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주기를 2라고 봐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간혹가다 더 또라이들이 있겠지. 주기를 얼마로 보는 새끼도 있겠어요? 3으로 보는 새끼도 있겠지. 주기가 얼마인 새끼로 보는 애들도 있겠어? 4로 보는 친구도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주기라는 건 최소 단위의 주기를 이야기해요. 만약에 결정을 안 해주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주기가 1도 돼요. 주기가 2도 되고요. 주기가 3이 되고 주기가 4도 되고 주기가 5라 뭐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보통 무조건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주기를 쓰라고 하면 최소 단위의 주기를 써준다는 거야. 지금 내가 하는 말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러면 무슨 단위 주기를 써주는 거라고? 그럼 최소 단위 주기가 1이지만 주기를 얼마로 봐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2로 봐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함수식에서 이런 관계식을 줬다는 말은 최소 단위의 주기를 표현해주고 있는 식이에요. 약속이야, 그런 건. 최소 단위의 주기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야, fx 더하기 3은 fx야. 이런 말이 나오면 얘는 정역이 몇 차이 나면 정역이 3 차이 나면 결과가 항상 똑같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는 주기가 얼마의 함수를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근데 주기가 3인 함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면 이해됐어요? 그러면 주기를 무조건 3이라고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주기를 얼마로 말할 수도 있을까요? 네, 6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시험에 나와요. 이게 좀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주기는 무슨 단위의 주기만 이야기하는 거고 최소 단위의 주기만 이야기하는 거지만 꼭 최소 단위가 주기라고만 말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나 싫은데? 난 주기가 얼마라고 말해도 되는 거야? 6. 얼마로 말해도 되는 거야? 9. 우리가 말하는 주기는 최소 단위 주기를 말하는 거고 얘보다 주기가 더 커져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러면 지울게요.
주기함수가 있는데 삼각함수 그래프 중에서 첫 번째 y는 코사인 x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얘가 가리키는 의미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원에서 동경이 회전했을 때 x좌표를 찍어놓은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저씨 이제 얘를 편의상 이렇게 그릴 거야. 원래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니네 선배들 중에 꼭 나처럼 써서 틀렸던 애들인데 서술형에서 그래프 그릴 때 뭘로 그려야 돼요? 곡선으로 그려야 돼요. 근데 아저씨는 편의상 얘를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제일 큰 값이 얼마가 나오고 1, 가장 작은 값이 얼마가 나오고 한 번 그려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파이고 2파이. 지금 이제 해주는 방법 잘 보세요. 이 가운데 누가 있어야 되는 거고 파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얼마 있어야 돼요? 이 코사인 그래프예요. 그래서 아저씨는 이런 거 나오면 빨리 써요. 이 코사인 그래프는 최대값이 얼마고요? 1. 최소값은 얼마고요? 주기는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아저씨 이것만 그려놔? 라고 이야기하면 코사인 그래프가 무슨 함수기 때문에? 주기 함수기 때문에 이 코사인 그래프 단위원 위에 있는 x좌표를 다 찍어주려면 동경이 몇 바퀴만 돌면 되는 거니까 한 바퀴만 돌면 되는 거니까 이해됐어? 더 돌아 또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 해도 그래프가 자동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주기가 얼마의 함수? 2파이. 이 그래프를 한 번 완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2파이라는 거고 이 코사인이라는 함수가 뭔 함수다? 주기 함수인데 이 그래프 내가 그 음의 방향 가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을 때 그래프를 그리지 않겠지만 뭔 함수? 우함수다. 이해됐어? 됐어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y는 우리가 sin x를 했죠? y는 sin x라는 녀석을 뵀는데 얘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여러분들은 곡선을 그리셔야 돼요. 아저씨는 편의상 얘를 이렇게 그려요. 최대값이 얼마고 1, 최소값이 얼마고 됐어요? 사실 곡선을 그려야 돼. 그럼 얘가 한 번 그려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파이고 2파이. 한 번 그려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2파이고 한 가운데 누가 있겠어요? 파이. 네, 잘했어요. 가운데 누가 있겠어요? 여기 얼마 있겠어요? 네,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사인 그래프는 최대값이 얼마고요? 1이고요. 최소값은? 주기는요? 아저씨 왜 주기가 2파이면 더 그려줘야지 왜 이것만 그렸어요? 라고 그러면 어차피 얘랑 똑같은 그래프가 반복적으로 그려질 거라서 한 주기만 내가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됐어? 근데 내가 한 주기를 만약에 옆에다가 한 번 더 그려준다면 한 주기를 옆에다 한 번 더 그려준다면 얘는 우함수예요? 기함수예요? 기함수. 기어 나와요. 기함수예요. 기함수. 이해됐어? 내가 이게 오늘 계속 설명했던 내용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 탄젠트 그래프가 있는데 탄젠트 그래프가 좀 짜증나요. y는 탄젠트의 그래프는 단위원에서 뭘 표현하고 있는 거야? 단위원에서 동경이 회전했을 때 기울기를 표현하고 있는 건데 됐어? 탄젠트 그래프는 방금 했으니까 얘 좀 짜증나요. 무슨 선을 달고 다닌다 했지? 네, 정근선을 달고 다녀요. 그러면서 탄젠트 그래프는 뭐만 하는 상태로 그린다 했지? 증가하는 상태로만 그려져요. 이해됐어? 근데 아까 아저씨가 뭐라 했냐면 탄젠트라는 녀석은 결국은 최대값이 있어요? 없어요? 최대값이 없어요. 최소값은? 없어요. 근데 주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파이가 되는 거예요. 왜? 1, 4분면이 완성되면 3, 4분면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 2, 4분면의 기울기로 4, 4분면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아저씨가 무슨 이야기 했냐면 여러분들한테 무슨 선하고 무슨 선 사이에 있는 거리 정근선하고 정근선 사이에 있는 거리가 한 주기라 보시면 돼요. 대칭성에 의해서 요 주기가 파이가 되기 때문에 주기가 파이가 되기 때문에 요 정근선의 방정식은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파이.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자, 얘를 이제 반복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이해됐어? 됐어요? 네. 그러면 탄젠트라는 녀석은 좀 짜증나게 무슨 선을 갖고 있다? 정근선이라는 녀석을 갖고 다녀요. 다시 무슨 선을 갖고 다닌다고? 정근선을 갖고 다녀요. 됐어? 그럼 니네가 생각했을 때 이 탄젠트 정근선을 봤더니 얼마나 있어? 불러봐. x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파이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2분의 파이도 있고 그렇지. 왜? 이 다음에 또 무슨 선이 있겠어? 이 다음에도 정근선이 있겠지. 이 정근선하고 정근선 사이의 거리가 그 주기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파이만큼 더 가면 되는 거니까 얼마도 있는 거예요? 2분의 3파이.
그 다음 얼마 더 있어요? 몇 개 있어요? 무수히 많아요. 근데 몇 칸 간격으로 만들어져요? 파이 간격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다시 무슨 간격으로 만들어진다고? 파이 간격으로 만들어지는데 수원을 한 번 다 배운 친구도 있고 수원을 아예 안 배운 친구도 있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등차 수열이라고 그래요. 다시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수열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수가 규칙을 갖고 나열되는 되는 거 수열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규칙이 얼마씩 커지는 규칙이에요? 파이씩 커지는 규칙이죠. 파이 간격으로 정근선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근선의 방정식을 보통 파이 n 이렇게 많이 적어요. 파이 n 더하기 2분의 파이라고 적고 요 n이라는 녀석이 정수다. 여러분들이 수열, 등차 수열을 배우면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납득이 되실 거예요. 됐어? 근데 이걸 외울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추론만 하시면 돼요. 물론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객관식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야 탄젠트의 정근선이 이런 식이니? 라고 물어봐요. 응? 이제 여러분들 내가 미리 이야기 드리면 이런 걸 일반회라고 그래. 일반회. 이게 지금 교과 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몰라도 상관이 없는 건데 학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슨 수열이라는 걸 좀 배우고 나면 등차 수열이라는 걸 배우고 나면 요 식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좀 더 와닿을 수가 있어요. 됐어요? 네, 어쨌든 정근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게 이거예요.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사실 여기다가 여러분들 뭐도 그리셔야 되냐면요. 그래프를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코사인 x 그리는 걸 알려줬잖아요. 그럼 이제 3 코사인 x 그리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3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이 코사인 그래프를 그냥 몇 배 준 거예요? 3배 준 거니까 제일 큰 게 얼마 했는데? 아니 코사인 x 제일 큰 게 얼마 했는데? 걔를 몇 배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위아래로만 이렇게 쭉쭉쭉 이게 실수배로 이렇게 늘려주는 것 차이밖에 없어요. 얘는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어려워요. 코사인 3x.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좀 힘들어요. 근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코사인 그래프에 대한 정보랑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모르시면 문제 풀기 힘들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아저씨는 학생들한테 해주는 이야기가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개념편을 읽었는데 개념편에 있는 내용이 너무 이해가 잘 되는데 이러지 않으니까 학원을 다니는 거야. 내가 지금 내용을 정리해 줬지만 여러분들이 책을 쭉 읽어보셔야 돼. 아, 이래서 책에서 이따위 그래프들이 그려져 있는 거구나. 이해됐어? 이따위 그래프가 그려져 있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아까 내가 설명했던 것 중에 사인 그래프하고 코사인 그래프는 사실 같은 그래프, 다른 그래프? 같은 그래프. 적당히 무슨 이동 시켜주면? 평행 이동 시켜주면. 이게 뭐 2분의 파이 정도 평행 이동 시켜주면 똑같은 그래프가 되는 건데 요만큼이 코사인 그래프니까 요렇게 생긴 녀석이 코사인 그래프니까 또는 여기 우함수니까 이거 반대쪽 그려주면 요게 사인 그래프니까 이해됐어요? 네. 사인과 코사인은 사실은 같은 그래프였다. 이해됐어요? 네.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건 최소 단위의 주기를 표현해 주는 거지 무조건 주기를 P라고만 말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주기가 P란 말은 P라는 녀석은 P가 될 수도 있고요. 몇 P가 될 수도 있을까요? 2P가 될 수도 있고 몇 P가 될 수도 있을까? 3P가 될 수도 있다. 이 정도는 이제 좀 교양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해됐어요? 오늘 수업의 마지막은 뭐냐면요. 121쪽 와보세요. 거기 보면 삼각함수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죠. 이걸 외우면 미친놈이에요. 이거 외우면 미친놈이에요. 이거를 다 증명할 수는 있어요. 다 증명할 수는 있거든? 증명할 수는 있는데 뭐 거기 보면 막 음각공식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사인 마이너스 x는 사인이 아까 아저씨가 뭔 함수라 했죠? 사인이 기하함수예요. 미친 이거 안 적어놨네? 탄젠트도 뭔 함수예요? 탄젠트도 뭔 함수예요? 네, 탄젠트도 기하함수예요. 우와 코사인밖에 없어요. 이해됐어? 우와 코사인밖에 없어요. 네, 나머지는 다 뭔 함수? 기하함수. 얘네들은 마이너스가 기어 나와야 되는 애들이에요. 하나만 또.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할 말이 많아요. 코사인 우함수라 했죠. 코사인 우함수라 했으니까 우와 어디 됐지? 우와 어디 됐지? Y축 대칭. 그래서 얘네들은
니네 선배들 중에 수학을 잘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무슨 대칭만 생각할까요? Y축 대칭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저씨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동경이 회전하다 보니까 얘가 지금 몇 사분면 쪽에 있는 거야? 1사분면. 이건 동경이 몇 사분면 쪽에 있을 때? 2사분면에 있을 때 X좌표 찍어 놓은 거거든? 그럼 아까 아저씨가 이거를 단위원에서 동경이 회전했을 때 1사분면 쪽에 있는 동경이라. 이 동경의 X좌표라. 2사분면 쪽에 있는 동경의 X좌표가. 뭐만 반대라고 했지? 부호가 반대라고 했죠. X좌표의 부호가 서로 반대라고 했죠? 그래서 몇 도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지? 90도에 대한 대칭이니까 2분의 파이, 0에 대한 2분의 파이, 0에 대한 뭔 대칭도 숨겨져 있을까요? 점 대칭도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납득을 잘 못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설명해도 돼요. 아까 아저씨가 코사인 그래프하고 사인 그래프는 같은 그래프, 다른 그래프? 완전 똑같은 그래프예요. 무슨 이동해주면? 평행 이동해주면. 그럼 아이들이 코사인은 뭐야? 라고 하면 우함수, Y축 대칭, Y축 대칭, 선대칭만 생각을 하는데 닭이에요, 닭. 왜? 사인은 원함수, 기함수, 기원합니다. 원점 대칭, 점 대칭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인 그래프하고 코사인 그래프는 적당히 무슨 이동시켜주면? 평행 이동시키면 두 그래프는 완벽하게 포개지는 거니까 코사인 그래프에도 선대칭의 성질이 있어요. 우함수, 우와, Y축에 대한 선대칭의 성질도 있지만 먼대칭의 성질도 숨겨져 있다는 거야. 점대칭의 성질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기함수, 원점 대칭, 삼각함수의 사인 그래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원점 대칭의 그래프지만 얘를 무슨 이동시켜주면? 평행 이동시켜주면 코사인 그래프랑 똑같기 때문에 얘는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의, 그러니까 그 선대칭에 대한 개념도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려면 이해됐어요? 됐어?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어려운 문제 보면 탄젠트 그래프는 기함수예요. 얘는 이제 뭐 선대칭의 개념은 없어요. 원대칭의 성질만 갖고 있는 거고 점대칭의 성질만 갖고 있는 거고. 이해됐어요? 네.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될지 모르겠는데 되려나? 일단 하나 보여드리면 여러분 책에 121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막 이거를 외워서 문제를 푸는 애들이 있어요. 난 이걸 외우는 게 난 납득이 안 되는데 잘 보세요. 사인이 아까 아저씨가 뭔 함수라 했죠? 기함수. 근데 아저씨가 양해각을 좋아한다 했어요? 음해각을 좋아한다 했어요? 양해각.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응? 근데 아저씨 음해각인데? 어쩔. 사인은 기함수니까 기어 나와. 너 마이너스 기어 나와. 그래서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이해됐어요? 그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121쪽에 삼각함수의 성질이 있고 가로 1, 가로 2, 가로 3, 가로 4 있고 가로 2번 있잖아요. 그게 뭔 함수의 성질을 쓰고 있다는 거야? 우함수, 기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무슨 각으로 만든다는 거야? 양해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 다음에 이제 1번, 3번, 4번을 하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걸 알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좀 편하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를 할게요. 뭔 변환 공식? 각변환 공식이에요. 이 각변환 공식이라는 게 뭐냐면 보기 불편한 각을 보기 편한 예각의 범위로 바꿔주는 걸 각변환 공식이라 해요. 잘 들으세요. 보기 불편한 각을 보기 편한 뭔 각으로 바꿔주는 거? 예각으로 바꿔주는 거를 각변환 공식이라고 그래요. 보기 불편한 각을 보기 편한 예각으로 바꿔주는 거. 이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일단 다 양의 각으로 표시가 돼야 돼요. 다시 첫 번째, 무슨 각으로 표시가 돼야 된다고? 양의 각으로 표시를 하셔야 돼요. 다시 무슨 각으로 표시하셔야 된다고? 양의 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야, 탄젠트 마이너스 350도는 뭐 이렇게 물어봐요. 330도? 뭐 이렇게 할까? 그러면 이제 애들이 얘가 가리키는 의미는 풀 수는 있어요. 얘는 동경이 몇 도만큼 회전했을 때? 동경이 몇 도만큼 회전했을 때?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몇 도만큼 회전했을 때? 330도만큼 회전했을 때 그 동경에 뭘 구하라는 거야? 기울기. 탄젠트는 기울기잖아요? 동경이 시계 방향으로 330도만큼 회전했을 때 그 동경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애들이 이제 원을 그려요. 수학은 개념이 중요하다 했으니까. 중요하죠. 하실 줄 알았는데 실전에 이렇게 원 그리고 앉았으면 시간 나면 문제 못 푼다고요. 그럼 동경이 시계 방향으로 330도만큼 회전했다. 쇼. 이게 330도야. 이 동경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이게 330도니까. 여기 몇 도가 되겠어요? 30도. 아, 그래서 루트 3분의 1이구나.
지금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렇게 풀면 시간 안에 못 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 보기 불편한 각들이 있을 거예요. 이 보기 불편한 각들을 일단 다 무슨 각으로 표시해 놓고 양의 각으로 일단 먼저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괜찮은데요? 라는 친구가 있겠지만 내 말을 믿어. 이게 이제 니네 산수할 때는 정의대로 문제 풀면 시간 안에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무조건 양의 각으로 문제를 표시를 하셔야 돼요. 양의 각으로 만드신 다음에 90 곱하기 홀수. 니네 홀수 짝수의 개념도 똑같은 거예요. 홀수 짝수가 자연수에서 쓰는 말이죠. 90 곱하기 홀수면 바꿔. 90 곱하기 짝수면 그대로예요. 이게 뭔 소린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방금 탄젠트 마이너스 330도를 보여드렸다? 그러면 일단 내가 무슨 각으로 바꾸라 했죠? 양의 각으로 바꾸라 했죠? 일단 양의 각으로 바꾸는 거니까 탄젠트가 뭔 함수라서 기함수. 그러니까 이 양의 각으로 표현한다는 말이 뭐냐면 우함수나 기함수의 성질을 쓰라는 거예요. 우함수나 기함수의 성질을 쓰라는 거예요. 그럼 탄젠트는 기함수니까 마이너스가 기어 나와요. 이해됐어? 그래서 니네는 요 탄젠트 330도의 값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이 330도라는 게 각이 커요, 작아요? 크잖아. 각 변환 공식의 핵심은 뭐냐면 보기 편한 예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원각으로 바꿔주는 거라고? 보기 편한 예각으로 바꾼다는 말이 뭐냐면 1사분면 위에 있는 각으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저씨가 각 변환 뭐라고 했어요? 공식이라 했지? 이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이 삼각함수의 성질. 여러분들 121쪽에 나와 있는 1번, 3번, 4번이에요. 사실은 그래프를 그려갖고 야 이래서 얘랑 똑같았던 거야. 야 이래서 얘랑 똑같았던 거야. 이거를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하기가 힘들다고. 시간이 되면 내가 한번 증명해 드릴게요. 근데 일단 외워. 각변환 공식이나 보기 불편한 각을 보기 편한 예각으로 표시하는 거를 각변환 공식인데 약속. 일단 무슨 각으로 표현하시고 양의 각으로 표현하시고 90 곱하기 홀수는 바꿔. 90 곱하기 짝수는 그대로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어? 그래서 얘부터 해볼까? 얘부터 할게. 탄젠트 말고. 사인 마이너스 330도. 사인은 뭘 함수니까? 기함수니까 마이너스가 기어 나와요. 됐어? 그러면 지금 이 330도라는 각이 예각이 아니죠? 얘를 보기 편한 예각으로 바꿔주는 게 각변환 공식이라는 거예요. 증명은 내가 다음번에 시간 되면 해드릴게요. 그럼 얘는 일단 외워. 이 330도라는 건 90도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다시 90도가 몇 개 있다고? 그러면 270도에다가 얼마만큼 더해주면 돼요? 270도에다 얼마 더해주면 되는 거야? 60도를 더해주면 되는 거야. 이 정수선 지워도 되나요? 저부터 지울게요. 그러면 방금 아저씨가 이 각변환 공식을 써주면서 90 곱하기 홀수는 뭐 한다고 했어요? 바꿔. 다시 90 곱하기 홀수는 뭐 한다고? 바꿔. 바꾸는데 아저씨 90 곱하기 3인데요? 홀. 바꿔. 바꾸는데 이 바꾸는 게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사인이라는 녀석은 코사인으로 바꾸고요. 코사인이라는 녀석은 사인으로 바꾸고요.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 사인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탄젠트라는 녀석만 좀 잘 기억하시면 돼요. 탄젠트라는 녀석은 탄젠트의 역수로 바꿔주시면 돼요. 탄젠트라는 녀석은 탄젠트의 역수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너 90 곱하기 홀수니까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사인 330도라는 새끼가 뭐랑 똑같냐면요. 90 곱하기 홀수니까 바꿔. 사인은 바꿔. 뭘로 바꿔? 코사인으로 바꿔. 몇 도로? 60도로 바꿔. 지금 내가 이해됐어요? 니네 생각을 해봐. 사인 330도가 보기 편해요? 코사인 60도가 보기 편해요? 당연히 얘가 예각인가 보기 편한 거지. 이 불편했던 각을, 보기 불편했던 각을 니네가 보기 편한 먼각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예각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세 번째 원칙이 있어요.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 반드시 원래 부호를 쓰셔야 돼요. 세 번째. 무슨 부호? 원래 부호를 쓰셔야 돼요. 그 원래 부호를 쓴다는 말이 뭐예요? 라고 그러면 90도를 3번 가봐. 잘 들어. 90도를 몇 번 가보라고? 3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나, 둘, 3번. 90도를 3번 가봐. 하나, 둘, 3번 갔어? 그리고 나서 얼마만큼 더 간 거야? 60도만큼 간 거니까 지금 동경이 몇 사분면에 있는 거야?
나 이거 4사분면각이야. 그러면 얼싸탕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4사분면 원래 사인은 플러스였던 거예요? 마이너스였던 거야? 원래 사인은 마이너스였던 거예요. 이 사인이라는 녀석을 보기 편한 코사인인 예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부호는 바뀐 새끼의 부호가 아니라 어떤 새끼의 부호? 원래 새끼의 부호를 써주는 거예요. 그럼 원래 부호는 양수였다, 음수였다? 음수였다.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 앞에 아까 바꾸기 전에 이 앞에 뭐가 있었으니까 문제 쓰기 전에 앞에 있었던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마해서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돼서 코사인 60도를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코사인 60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해됐어요? 다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지워도 되나요? 연습만 하면 돼요. 되게 쉬워요. 잘 들으세요? 이걸 못하는 고시험 새끼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럼 진짜 슬픈 거야. 만약에 말이야. 아까 했던 건 똑같아. 탄젠트 마이너스 330도. 정의대로 문제 풀 수도 있겠지. 시계 방향으로 330도만큼 회전했을 때 동경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정석적으로 문제 풀어도 돼요. 근데 학교 내시는 그렇게 풀면 시간에는 문제 풀 수 없으니 보기 편한 예각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 거야. 그거를 뭔 변환 공식? 각 변환 공식. 좀만 힘내세요. 이제 쉴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기어 나와. 탄젠트가 뭔 함수니까? 탄젠트가 뭔 함수니까? 기함수니까. 지금 내려면 이해됐어요? 탄젠트가 기어 나와. 됐어요? 그러면 아저씨, 이 330도 거슬리는데? 이 330도는 90도가 몇 개 있는 거예요? 90도 몇 개? 3개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 더하기 얼마만큼 가면 돼요? 그럼 90 곱하기 홀수네? 90 곱하기 홀수니까 바꿔 안 바꿔? 바꿔요. 그럼 얘를 이 탄젠트 330도라는 녀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쓸 거냐면 탄젠트 몇 도분의? 60도분의 1 이렇게 바꿔. 역수로 예각으로 표현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럼 니네가 봤을 때 330도가 보기 편하니 60도가 보기 편하니 60도가 보기 편한 거니까 이 보기 불편했던 각을 니네가 보기 편한 각으로 바꿔놨으니 부호는 바뀐 새끼 부호, 원래 부호? 원래 부호 써준다는 거야. 그러면 너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이야? 4사분면 각이야. 지금 내려면 이해됐어요? 그러면 4사분면에서는 얼싸탕고 누구만 플러스였으니까? 코사인만 플러스였기 때문에 원래 부호는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다? 마이너스였다. 근데 이 문제 앞에 있던 원래 마이너스랑 만나면서 플러스 탄젠트 60도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풀어가는 거를 뭔 변환 공식을 한다? 각 변환 공식을 한다. 근데 내가 똑같은 거 다시 할 거예요. 지워도 돼요? 근데 말이야. 선생 왜 다 바꾸지랄이야? 라고 하면 잘 들어? 지워도 돼요? 영상 보고 해야 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서 다시. 탄젠트 하지 말까? 코사인 하자. 코사인 마이너스 330도. 얘를 계산할 거예요? 응? 얘를 계산할 건데 일단 무슨 각으로 만들자고? 양해각으로 만들자. 우함수나 기함수의 성질로. 코사인 뭔 함수? 우함수. 코사인 330도예요. 선생님 양해각으로 만들어도 보기 꼴배기 싫은걸? 그럼 너는 90도가 몇 번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3번 했잖아요. 아저씨 4번 할게요. 다시 90도가 몇 번 있다고? 그럼 360도잖아요. 360도에다가 빼기 뭐 해줘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럼 어쨌거나 저쨌거나 90 곱하기 뭔 수니까? 짝수니까. 나 90 곱하기 짝수니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코사인, 잘 들어. 이 각변환 공식의 핵심은 뭐냐면 보기 불편한 각을 보기 편한 뭔 각으로 바꿔준다? 예각으로 바꿔주는 거라서 내가 90도 곱하기 홀수를 하거나 90도 곱하기 짝수를 하든 이 옆에 어떤 새끼를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거든요. 그냥 이 새끼를 그냥 예각 취급하시면 돼요. 잘 들어. 그냥 이 새끼 무슨 취급하면 된다고? 그래서 얘를 빼기 30을 했지만 그냥 몇 도? 그냥 30으로 적어요. 빼기 30을 했지만 그냥 몇 도? 이거를 보기 편한 예각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 330이라는 걸 30도라는 예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각 보기 불편한 각을 90 곱하기 홀수나 90 곱하기 짝수로 표현했을 때 어떤 새끼를 더할 수도 있고 어떤 새끼를 뭐 할 수도 있어? 뺄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90 곱하기 홀수 짝수로 바꿔주는 이유는 보기 불편한 각을 보기 편한 뭔 각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각으로 바꾸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 더하기가 있든 빼기가 있든 그냥 이 새끼를 그냥 플러스로 써버리시면 돼요. 그게 각변환 공식의 핵심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증명 내가 나중에 해드릴까? 그럼 일단 봐봐. 바깥잖아. 그럼 니네가 봤을 때 코사인 330도가 보기 편해요? 코사인 30도가 보기 편해요? 코사인 30도가 보기 훨씬 더 보기 편한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대신 원래 뭐 써야 돼요? 너 몇 사분면 각이야? 몇 사분면 각? 4사분면 각이지. 왜? 90도로 몇 번 움직인 다음에 90도로 몇 번 갔어? 4번 간 다음에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30도만큼 간 거니까 몇 사분면? 4사분면 각이니까. 이해됐어? 원래 보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원래 보 플러스. 아, 그래서 그냥 코사인 30도 쓰시면 돼요. 코사인 30도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루트 3이 정답이 되는 거야. 지금 내가 하는 말 이해됐어요? 이건 내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121쪽에다 삼각함수 성질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뭔 변환 공식? 각 변환 공식이란, 보기 편한 각, 보기 편한 예각으로 바꾸는 방법인데, 약속은 무조건 양의각으로 표시한다. 양의각으로 표시한다는 건 우함수나 기함수의 성질을 쓴다는 거고, 플러스의 각으로 표시해 놓고 90 곱하기 홀수면 바꿔, 90 곱하기 짝수면 그대로 써. 그럼 니네는 90 곱하기 홀수가 좋을 것 같아? 90 곱하기 짝수가 좋을 것 같아? 짝수가 좋아요. 근데 니네 보기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보기 편한 예각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옆에 어떤 새끼를, 아까는 니네가 90 곱하기 3이라고 했을 때는 90 곱하기 3으로 했을 때는 얼마나 더한 거고 60도를 더한 거고, 내가 90 곱하기 4로 했을 때는 빼기 30을 한 거잖아. 60도를 더했든 30도를 뺐든 얘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예각으로 바꾸는 거니까 여기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내가 나중에 한번 또 정리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어디까지 하셔야 되냐면, 얘는 좀 중요한 거라서, (114쪽에) 18번까지 하면 보내드릴게요. 숙제는 이제 어디까지 풀어오는지 아시겠죠? 114쪽에 18번까지 오늘 하면 가는 거예요. 모르는 거 있으면 빨리빨리 물어보세요. 아시겠어? 숙제는 뭔지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유형편 나간 데만큼 풀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어? 고생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